자, 오랜만에 한국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딘가 하면 조선 두 번째 왕궁인 창덕궁입니다. 이 조선 왕실의 계보를 갖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짧게 할 겁니다. 돈화문. 자, 이 돈화문은 이 조선 왕실이 이제 1392년에 이성계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제1정궁인 경복궁을 짓게 되죠. 경복궁을 지었는데 그 이씨 왕조의 그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들들이 결국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이성계가 이제 경복궁을 이제 지었는데 그 아들인 이방원이 이제 그 형을 잠시 2대 왕으로 추대했다가 결국은 태종이 되는 거죠. 3대 왕으로 이방원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던 궁이었던 경복궁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동편에다가 새로운 왕궁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창덕궁이죠. 이 창덕궁의 정문은 보시는 것처럼 돈화문이야. 돈화문. 이씨 왕조의 정궁이 5개가 있었어요. 왼쪽에 좀 전에 했던 경복궁이 있었던가 하면 그 다음에 창덕궁이 있고 또 이쪽 동쪽으로 가면 이제 창경궁이 있죠. 창경궁이 있고 아예 저쪽 사직단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면 저 서쪽이요. 지금의 독립문에 가까운 광화문 서쪽편에 가면은 이제 경희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 말기 대한제국을 열게 되는 고종황제가 거처했었던 덕수궁은 이 남쪽 끝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 각 언어별로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한글로 되어 있는 창덕궁을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별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창덕궁은 경복궁하고 달라요. 왜냐면 원래 정궁들은 남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정문이 남쪽에 있습니다. 물론 이 도남문도 남쪽에 있죠. 근데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는 쭉 걸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정문에 해당되는 광화문을 지나서 이 정문에 해당되는 흥화문인가 홍화문인가 하는 그 문을 통해서 근정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창덕궁은요 지금 이제 정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도남문인데, 도남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문이 나와야 되는데 꺾여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을 때 일부러 꺾여 들어가게, 그러니까 적이 침입했을 때 바로 직진하지 못하도록 꺾여 들어가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그런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이게 금교죠. 금문교라 그러나 이게 이제 여기가 결국은 사찰로 얘기하거나 일본의 뭐 신사로 얘기하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솥대가 있었죠. 솥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도리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넘어갈 때 이 악한 것을 막아주는 그 기능을 하라고 이 금교인데, 이게 양쪽에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지금 이게 들어가지 마세요 해놔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나중에 그 참고 자료로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문은 진선문입니다.
진선문. 그러니까 도남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진선문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5대 왕궁 중에 창덕궁이 제일 잘 지었고 제일 아름다워요. 사실은 보면은 아기자기하고 또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스토리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방원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 그러니까 고종의 아들 순종이 마지막에 기거했던 곳도 바로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후손들, 그 이후에 일제시대로 들어가는 강점기 즈음에 있었던 왕실의 마지막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초기 이야기와 조선 말기 이야기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인정전인데요. 정전,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문무백관이 도열하고 또 아침 조례도 하고 또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사신단을 맞았던 그 정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곳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인정전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인정문이고요. 경복궁의 정전은 근정전이죠. 근데 창덕궁의 정전은 인정전. 자, 잠시 전에 비원, 옛 이름은 비원이고요. 후원이라고 지금은 얘기하는데, 이 창덕궁의 가장 볼만한 곳 중에 하나가 이리로 해서 쭉 들어가면 창덕궁 후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되거나 미리 매표를 해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 관광입니다.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스킵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보이는 저 입구문은 창경궁에서 넘어오는 문이에요. 창경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왕궁인 창경궁과 연결되는 도로고 문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서 있죠. 저분들은 이제 후원 구경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후원은 언제 볼만하냐? 가을에 단풍철에 볼만합니다. 지금도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뭐 빼놓지 않고 관광을 하는 곳이긴 한데 가을에 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 자락인 낙선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낙선제. 1392년에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시작된 조선 왕조는 결국은 1800년대 말에 외세의 진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의 문이 닫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죠. 그 중간에 바로 이 창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수궁과 창덕궁에는 조선 말기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이 창덕궁 안쪽에 비원 말고 동쪽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하는 낙선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낙선제. 자, 여기는 참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서 앉아서 도표를 봐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장학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뻐요. 여기는 그러니까 왕실의 이 조선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인물들이 거주했던 사저입니다. 사저.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더 많은 칸들이 있어요. 집 칸들이 있는데, 자, 이 낙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앉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정말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곳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받아온 건데, 조선 왕실의 계보, 조선 왕실의 계보인데요. 자, 이제 조선 왕실은 좌측 꼭대기부터 시작되는 태조 이성계, 태조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 26대 고종 때에 끝나죠. 그리고 이제 순종이 이곳에 거처를 두게 되는데, 고종 때에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왕이라고 부르지를 않죠. 그렇지만 후손들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자, 고종에게는요, 그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도 보시면 알다시피 둘, 넷, 여섯, 여덟, 10명입니다. 민비를 시점으로 시작해서 10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냐고요? 다른 임금들 한번 볼까요? 태종, 이방원은요, 후궁까지 포함하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20명 이상이에요. 또 성종도 많아요. 보시면 성종도 둘, 넷, 여섯, 여덟, 한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왕실은 결국은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죠. 오늘날을 얘기하면 참 어이없는 얘기한데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고종에게는요, 정실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민비입니다. 명성왕후죠. 왜 왕후라 황후죠, 황후. 왜냐하면 조선이 이제 고종에 의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황제 국가를 선포했기 때문에 명성황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원래 성씨는 민씨예요. 민씨는 조선시대 시작 전부터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 시작 지점부터 민씨가 있고, 태종의 부인이 민씨잖아요. 3대 왕이었던 태종의 부인이 민씨고, 그래서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태종의 부인이. 그리고 조선이 끝나는 시점에도 민씨가 있습니다. 명성황후.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명성황후가 불의의 그 기습을 받고 이제 안타까운 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의 유일한 그 혈육인 순종인데, 순종이 그 임금 등극을 못하죠.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도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럼 오늘날 지금 2024년인데, 그럼 오늘날 2024년에는 조선 왕실은 완전히 멸절되었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종묘가 있어요.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사직이 있어요. 그래서 종묘 제사를 그럼 누가 지내는가? 왕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실에서 택한 인물이 오늘날에 누가 한 60 정도 된 나이, 현재 나이 한 60, 65세 사이인 분인데, 이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원이 결국은 종묘의 제사를 맡고 있는 지주가 되는 거죠. 그는 누군가? 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종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종부터 얘기하면, 고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임금으로 등극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고종에게는 많은 또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인물, 영친왕과 의친왕이 있습니다. 영친왕은 귀인 엄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실이 아니죠. 귀인이라면 원래는 상궁이라 이 말이야. 상궁이었던 엄상궁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영친왕이었고, 그리고 또 상궁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귀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3명이에요. 서너 명이에요. 양씨가 있고, 엄씨가 있고, 양씨가 있고, 장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 엄씨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영친왕이고, 그 다음에 귀인 양씨에서 태어난 사람이 덕혜옹주예요. 이 덕혜옹주가 바로 이 낙선제에서 생애 마감을 합니다. 여기서 거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인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럼 누구 계열이냐? 세 번째 상궁이라고 할 수 있는 귀인 장씨가 있어요. 그 장씨에서 태어난 아들이 의친왕이에요. 영친왕이 아니고 의친왕. 이 의친왕이 그야말로 번식력이라고 할까? 자손을 굉장히 많이 두게 됩니다.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도 뇌피셜인데, 그 귀인 장씨는요, 귀인 장씨의 족보로 올라가면 덕수장씨입니다. 덕수장씨의 시작점은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아랍이에요. 유대인일 수 있고 또는 아랍인일 수 있어요. 유대인이나 아랍이나 그 위로 올라가면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그 덕수 장씨의 시조가 고려시대 때 이 그 사절단 또 왕후의 그 수행단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중국인이긴 했어도 사실상 유대인이에요. 여기에 머물게 돼요. 어디 머물게 되냐면 지금의 황해도 해주 개풍군이라고 있어요. 해풍군이라고요. 해주가 해와 풍의 합쳐진 말이에요. 풍악, 해주 이렇게 합쳐져서 해풍군 또는 개풍군. 그런데 그 개풍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중국의 지금의 시안 서안성 동쪽 옛날 이름이 카이펑입니다. 개풍이에요. 똑같아요. 개풍인데 카이펑에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중국인과 동화되면서 성씨를 하사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씨예요. 그래서 그 수행단이 이 고려시대 때 여기 와서 해주에 머물면서 덕수장씨라고 하는 본관을 얻게 되죠. 그래서 덕수 장씨에 해당되는 장상궁이 이제 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종의 눈에 띄어서 성은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귀인이 돼요. 장귀인이라 그러죠. 장귀인이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의친왕입니다. 의친왕. 의친왕을 놓고 그 의친왕은 그 장씨 어머니의 피를 받았고 그 부인이 이제 의친왕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냐면 연안 김씨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연안 김씨 이외에 많은 여인들을 이 의친왕이 건들게 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명도 넘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많은 부분들이 살아 계시고 대부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LA 쪽에도 계시고 뉴욕 쪽에도 계시고 그런데 이 덕수장 씨를 통해서 태어난 의친왕 그리고 연안 김씨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금 오늘날 이 종묘 제례의 제주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은 혈통상은 정실에서 난 혈통은 민비 이후에 순종으로 끊겨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궁들, 다시 말해서 귀인 장씨, 귀인 엄씨, 그리고 귀인 양씨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이제 이곳을 거쳐가게 돼요. 낙선제.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이방자 여사라고. 이방자 여사는 누구냐면 영친왕의 부인이에요. 영친왕은 배다른 형제죠. 영친왕은 어머니가 귀인 엄씨니까 순종과는 배다른 형제지만 어쨌든 그 승계 순위에 있긴 했는데 국가가 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영친왕은 이곳에 돌아와서 여기에 이방자 여사하고 거처하다가 이방자 여사 1989년 올림픽 끝나자마자 사망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또 있었냐면 이 덕혜옹주가 있어요. 덕혜옹주를 그 스토리로 해서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덕혜옹주는 누구 후손이냐면 물론 이제 고종의 후손이긴 해요.
퀸 양씨, 양씨의 딸이에요. 근데 덕혜옹주가 일본의 모든 왕실의 후손들은 일제시대를 맞으면서 다 일본으로 거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되돌아온 두 인물이 바로 이 여인 중에는 이방자 여사, 영친왕의 부인, 그리고 덕혜옹주가 돌아와서 여기서 거처해요.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사망합니다. 그게 1989년도의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조선 왕조의 끝자락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선제는 여인들의 한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